도대체가.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제일 못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역시 정치를 안 해보신 분이라서 아직까지도 4개월이 됐는데 국민들을 향하여 어디로 가자고 하는 슬로건이 안 나와요. 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디로 갑시다. 그 사람은 정신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환경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 이 사람이 시킨 대로 하면은 지금은 어려워도 박정희 대통령처럼 우리가 보릿고개에 넘길 수 있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딱 제시를 해야 되는데 혹시 저 김학선 교수님 아십니까? 이 정부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확하게 이 청사진을 네. 아직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기 아니 저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기억나시냐고요? 없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얘기 한국의 자유만 얘기했어요. 한국의 제1의 헌법학자가요 아직도 모르겠다 그런다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요. 이정 그렇죠. 교수님 네. 혹시 뭐 어디로 가자고 뭐 개념이 잡힙니까? 없지요. 아유 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거를 네.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했던 네.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요. 네. 뭐가 먼저 딱 나오냐면 시정 목표니 그다음에 이 그렇지. 국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맞아. 그다음에 공직자들한테 이 정부의 정체성은 이런 것이니까 여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인식 구조를 바꿔야지 여기에 항해를 일치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공무원 교육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지 맞아. 예, 한 달 보통 2달 내에 다 끝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교육이 없었습니다. 없어.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예. 이 정부가 가야 되는 목표가 무엇이며 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가치관 교육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그 지금 국민들이 지금 자왕우왕하는 거야. 예, 막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지지율이 24% 떨어지는 예, 거야. 맞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사람은 미래에 대한 환상을 먹고 사는 건데 옛날에 내가 얘기했듯이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을 때 오늘날 현대 군대한테도 조랑말 주고 넘으라면 못 넘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폴레옹이 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넘었냐. 군인들에게 환각을 집어넣는 거지. 이게 리더자죠. 뭐냐. 저 고개만 넘으면 너희들이 좋아하는 군인들은 여자 좋아하잖아요. 이쁜 여자들하고 잠을 잘 수 있어. 니들이 좋아하는 포도주가 기다리고 있어. 이러니까 산을 넘었네. 넘으니까 없어. 여자하고 포도주가 없어. 하나만 더 넘으면 저거면 넘어. 그러다가 하나만 더 그러다가 넘어 끝까지 넘어버렸다. 넘었어. 이게 정치가들의 성경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면 벌써 신약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진 것처럼 쓰여 있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이게 전법인데 그런데 도대체가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가만히 참고 있다가 내가 한 달 전에 청와대한테 이렇게 내가 구체적으로 기한을 만들어서 넘겼어요. 뭐냐. 이러면 반드시 망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성경에도 쓰여 있는데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미래에 가서 미리 살게 하라 해서 뭐라고 했냐면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니까 국무총리 그다음에 부총리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또 기획예산처 뭐 이런 전문가들을 딱 불러가지고 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말하는 툴까지도 다 써줬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지. 다 불러서 솔직히 여러분 나는 경제 모릅니다. 전두환식으로 말하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5% 성장시키세요. 경제를. 5% 경장시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복지, 국방, 교육 전체가 다 해결되니까 5% 1년에 1%씩 플러스해서 내가 그만둘 때는 5%까지 성장시키십시오. 방법 나는 몰라. 알면 내가 직접 하지.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나는 결과만 가지고 말하겠어. 여러분이 하는 결과만 가지고 말하겠어. 이렇게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걸 내가 문장까지도 다 만들어 넘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그 다음에 안보실장 그 팀을 불러가지고 3년 안에 통일하세요. 이래야 국민들이 흥분을 하지. 방법? 난 몰라. 내가 그걸 알면 내가 직접 하지. 나는 결과만 가지고 말하겠어. 자신 없어요? 나가세요. 옷 벗으세요. 이렇게 강력하게 몰아쳐야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이야 이게 뭐가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 그다음에 또 여기 있는 교육부 장관 쪽에서 문화수석, 또 문체부 장관, 이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정교도 해결하세요. 민노총 해결하세요. 방법 몰라. 당신들이 알아서 해. 이번에 새로 임명된 김문수 노동위원장인가 그 장관급인데 똑같아. 김문수 불러가지고 딱 해야 돼요. 민노총 문제 해결하세요. 정교조 문제 해결하세요. 그쪽 편에 있었다가 오신 분 아닙니까? 나는 이런 필요 없어. 결과만 가지고 보겠어. 이렇게 대통령이 해야 국민들이 광란을 익히고 뭐가 됐구나.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 시킨 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현재는 어렵지만 우리가 참고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 대통령, 이 윤석열 대통령이 네.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그 자유를 네.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그렇지.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큰 청사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땜질하는 정치에 불과하다 그런 인상을 자꾸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전의 문제만 예컨대 해결 급급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도어 스태핑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한다고 하는 그 측면은 뭐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지. 그러나 네. 가벼워 보이고 실수할 수가 있고 네. 땜질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권위가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죠. 그렇지. 그래서 또 따라서 이 최근에 24% 네. 저도 아무리 이 여론 조작이 있다 하더라도 24%가 이게 될 얘기냐. 네. 그러나 일단 24%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을 갖다가 이 거시적 목표를 제시하면서 네. 땜질 정치에서 벗어나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댓글 중에서도 가끔 뭐라냐면 목사님 그 24%다 댓글 조작입니다. 이제 여론 조작입니다 하거든요. 예. 자, 그러면 조작이라고 칩시다. 조작을 방치하는 것까지도 누구 책임입니다? 윤석열 책임이죠. 그렇죠. 예. 바로 구속시켜버려야지. 바로 여론 조작한 놈들을. 그걸 뭐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니 우파 국민들까지도 서서히 24% 곧 있으면 정권 교체 다시 저쪽으로 가겠네. 그러면 우리가 줄을 새로 서야겠네. 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절반이 이미 벌써 저쪽으로 줄 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재 네. 움직이지 않아요, 목사님. 네. 예. 괜히 말이야 이쪽에 줄 섰다가 나중에 또 뭔 적결 또 새로 정부 바뀌어버리면 적폐청산 대상이 걸려가지고 깜빵이를 갈 일이 있으니 뭐하러 하겠어요. 그걸. 그렇습니다. 양다리 타기 향이 낫지. 이러니까 대통령이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되는데